자, 여러분, 옷을 다 벗겨버리는 미친 패션 AI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안 쓰면 패션 업계인 사람들은 엄청 손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의 효율을 엄청 높여준다고 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인분들도 엄청 인생 편해지는 꿀 AI 도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패션 전문 AI,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볼까 합니다. 여러 편을 나눠서 설명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나면 여러분은 사진 한 장으로도 룩북 한 권을 만들 수 있게 되고 패션 브랜드라면 모델, 스튜디오, 촬영 비용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룩식과 언드레스입니다. 제가 글로벌 패션 AI는 거의 다 돌려봤어요. 클링,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 모델들까지 다요. 그런데 단언컨대 오늘 보여드릴 이 두 가지 조합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보카도 AI, 패션 AI만 있어요. 겹치는 트라이온 같은 기능마저도 제가 써본 모든 패션 AI 중에서 아보카도 AI가 단연 1등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룩시트랑 언드레스 이 두 기능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결국 룩시트를 만드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진짜 주제는 룩시트 이거 하나입니다. 룩시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룩시트는 모든 패션 작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룩시트 한번 잘 정리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편합니다. 그 룩시트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입혀볼 수도 있고 아보카도 AI는 4K 출력이 되니까 진짜 모델을 쓴 것 같이 화보까지 뽑아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의 디지털 옷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보카도 AI가 진짜 편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룩시트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트라이온이나 룩북을 만들고 싶을 때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분리돼 있어서 그냥 골라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폴더 관리, 파일명 정리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룩시트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진 아이템들로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착장 사진 한 장에서 룩시트를 통째로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먼저 룩시트부터. 그 전에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 30초만 셋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AI 사이트에 접속을 해줘야 하는데요. 검색은 한국어로 아보카도 AI라고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카카오톡이나 구글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 그 다음 메뉴에서 패션 AI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오늘 쓸 기능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 룩시트, 언드레스 다 있고 그 외에도 트라이온 같은 기능들이 함께 있는데 오늘은 룩시트 만드는 두 기능에만 집중할게요. 트라이온은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룩시트부터 한번 가볼까요? 룩시트는 한마디로 AI가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착용 순서대로 배치해주는 기능입니다. 한 번에 최대 10개 아이템까지 가능하고요. 원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사진을 그냥 그대로 올리면 AI가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끝! 진짜 이게 답니다. 근데 그냥 정리해주는 게 뭐 대단해? 싶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진짜 무서운 기술인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본의 로고, 패턴, 소재감. 이게 룩시트 안에서도 100%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AI들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순간 패턴이 뭉개지거나 로고 글자가 깨지거나 직물 질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원본 디테일이 통째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룩시트 자체를 상품 카탈로그로 바로 써도 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그냥 막 올려도 AI가 알아서 이건 상의, 이건 하의, 이건 아우터, 이건 신발이구나 하고 카테고리를 인지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건 사람들이 실제 옷 입는 순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옷을 자연스러운 위치에 알맞게 배치해줍니다. 이게 멀티모달 AI의 인지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작업이에요. 세 번째, 이게 사실 룩시트의 진짜 핵심인데요. 이 AI는 옷의 물리적 특성을 통째로 이해합니다. 재질, 크기, 부피감, 무게감, 단순히 이미지 처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코트 같은 긴 아우터는 코트 크기로 크게, 반지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작게, 사람 몸에 입었을 때 실제 비율감,
그게 자동으로 잡혀서 룩시트로 나오게 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옷을 펼쳐놓고 코디를 정리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AI가 너무 똑똑해서 가끔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9대16 좁은 세로 공간에 코트, 자켓, 셔츠, 바지, 신발, 가방, 모자까지 다 우겨 넣으라고 한다면 AI가 "이거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치가 불가능한데?" 하면서 결과물이 어색하게 나오거나 아예 잘 안 뽑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아니라 AI가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배치만 만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쓰시려면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어느 공간에 넣을지 미리 생각하면서 업로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룩시트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얼마나 정형적이냐, 얼마나 유연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룩시트 1.0은 한마디로 정형적입니다. 흰 배경에 눕기가 깔끔하게 따져 있고 위치에 대한 규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의는 위에, 하의는 아래에, 신발은 더 아래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서 격자처럼 나오게 됩니다. 쇼핑몰 카탈로그나 깔끔한 상품 정리용으로는 1.0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정돈된 느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룩시트 1.0 프로는 조금 다른데요. 격자 규칙이 아니라 물리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려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이 많아서 좁은 상황이라면 프로는 그 상황에서도 공간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배치하려고 노력합니다. 1.0이 규칙대로라면 프로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하죠. 그리고 옷의 형태도 더 자연스럽게 놓이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코디를 위해 자연스럽게 놓고 찍은 듯한 에디토리얼 느낌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코디나 아이템 많은 룩일수록 프로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상황과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주세요. 룩시트의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메인 옷이 몇 벌이냐이죠. 메인 옷은 상의, 하의 같은 큼직한 의류를 말합니다. 상의 하나, 하의 하나, 메인 옷이 한 벌만 있는 경우 거기에 신발이나 액세서리 정도만 더한 심플한 착장은 세로형 9대16이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메인 옷이 여러 벌이 되는 순간 가로형으로 가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셔츠 위에 자켓을 걸쳤다 또는 티셔츠, 베스트, 코트 이렇게 상의가 2장 이상이 되거나 메인 의류가 여러 벌 등장하는 경우 9대16으로는 답답해서 결과가 예쁘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아이템이 많을 때는 가로를 펼쳐놔야 옷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더 화보 같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변수 하나만 바꿔서 차이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델 차이부터 볼까요? 우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룩시트로 만들 개별 아이템을 모두 첨부해 줍니다. 두 번째, 룩시트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세 번째, 만들어진 룩시트 이미지의 비율과 화질을 선택합니다. 바로 실전 적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셔츠 한 장, 바지 한 장, 모자, 가방, 신발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을 넣겠습니다. 비율은 9대16, 이 세팅 그대로 1.0이랑 1.0 프로 두 버전 다 돌려볼게요. 먼저 1.0을 보세요. 흰 배경에 눕기 따진 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죠? 상의는 위, 하의는 아래, 신발은 그 옆에 위치 규칙이 정확히 지켜지면서 카탈로그처럼 깔끔하게 배치됩니다. 이번엔 같은 옷, 같은 비율인데 프로로 돌렸어요. 결과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격자가 아니라 스타일리스 무드보드처럼 공간을 잘 활용을 했죠. 옷 형태도 더 자연스럽게 놓이고요. 정돈된 정리가 필요하면 1.0을, 화보 느낌이 필요하면 프로를 목적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됩니다. 같은 옷이라도 분위기가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두 번째 데모입니다. 이번에는 비율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티셔츠, 코트, 바지, 신발, 가방, 모자, 목걸이까지 7가지 아이템을 배치할 건데요. 자켓이 들어가면 레이어드가 되겠죠? 모델은 1.0 프로와 1.0을 따로따로 해보겠습니다. 9대16이랑 21대9 비율로 각각 돌려볼게요. 먼저 9대16부터 볼 건데 1.0으로 만든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코트만 왼쪽에 들어가도 공간이 꽉 찰 거니까 당연히 다른 옷들의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다음은 1.0 프로입니다.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좁은 세로에 많은 아이템을 다 우겨 넣으니까 옷들끼리 거의 닿을 듯이 빽빽합니다. 결과물이 못 나온 건 아닌데 여유가 없어요. 화보 느낌이 안 살죠. 이번엔 똑같은 입력에 비율만 21대 9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넉넉하니까 1.0과 1.0% 모두 코트는 코트대로 펼쳐지고 액세서리는 옆에 따로 자기 자리를 잡고 공간감이 살아납니다. 진짜 화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메인 옷이 여러 벌 들어가는 본격 레이어드는 21대 9가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기능이 왜 진짜 게임 체인저이냐면 아보카도 AI는 4K 출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룩시트로 정리한 옷을 가상 모델한테 입혀서 그대로 진짜 화보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 도구가 아니에요. 모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찐 도구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델 캐스팅, 스튜디오 대관, 촬영 비용, 후보정 비용, 이게 다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컨셉만 되는 게 아니라 모델도 무한히 바꿔볼 수 있고 컨셉도 무한히 돌려볼 수 있어요. 아보카도 AI에서 룩시트 한 번 돌리는데 들어가는 크레딧. 솔직히 화보 한 컷 찍는 비용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보 한 번 찍으려면 모델비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 거기에 스튜디오비,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후보정까지 하면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은 우습게 깨지겠죠. 근데 AI는 수십 번 돌려도 화보 한 컷보다 훨씬 쌉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돌려보면 돼요. 지금 패션 브랜드들이 SNS 콘텐츠 만드느라 한 달에 화보를 몇 번씩 찍잖아요. 그 비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한번 써보시면 이걸 지금까지 왜 안 썼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활용도는 있습니다. 옷 사기 전에 이거랑 저거랑 매치하면 어떻게 보일까? 미리 조합해보고 마음에 드는 룩시트는 저장해두고 본인 사진에 입혀서 미리 어울리는지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룩시트 마무리 전에 실전 꿀팁 2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결과물을 더 예쁘게 뽑고 싶으시면 올리는 사진도 예쁘게 올려주세요. 막 스크린샷 떠서 올린 사진보다 눕기를 정성스럽게 딴 사진을 올렸을 때 룩시트의 완성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AI가 똑똑한 만큼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갑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우겨넣지 마세요. AI가 물리적으로 말이 되게 배치하려고 하기에 공간 대비 아이템이 너무 많으면 결과물이 어색해지거나 잘 안 뽑힐 수 있습니다. 아이템 수 많으면 비율을 키우시고 비율을 새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면 아이템을 줄이세요. 또는 1.0%로 가시면 좁은 공간도 더 잘 소화해낼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가진 아이템으로 룩시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제 진짜 미친 기능 갑니다. 사진 한 장으로 룩시트를 통째로 뜯어내는 기능입니다. 언드레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착장 사진 한 장이면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모든 아이템을 분리해서 룩시트 한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능 들어가기 전에 옵션 패널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 프레이밍. 업로드한 사진이 전신인지 상반신 위주인지 골라주는 거예요. 전신이면 풀바디, 상반신 위주이면 4분의 3 바디를 선택하세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결과물이 살짝 어색해지니까 꼭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는 partial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기능인데 잠시 후에 따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일단은 체크하면 그 항목만 추출, 비워두면 전체 추출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그입니다. 이게 진짜 편한 기능인데요. 만든 룩시트를 나중에 라이브러리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분류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aspect ratio인데요. 룩시트의 결과물의 비율을 1대1, 9대16, 2대3, 16대9, 21대9 등등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비율 가이드는 아까 룩시트에서 드린 기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resolution, 화질입니다. 1K, 2K, 4K 선택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1K로 충분하지만 실무 화보로 쓰실 거면 4K로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옵션 다 봤으니까 이제 직접 돌려볼게요. 첫 번째 데모는 이 착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사진이니까 바디 프레이밍은 풀바디를 선택해주고 첫 번째 데모는 기본 언드레스이니까 파샬은 비워두겠습니다. 태그는 풀 룩시트를 만드니까 풀을 선택하고 여성이니까 female, 프레이밍이 풀이니까 풀을 선택해줍니다. 비율은 21대9, 레솔루션은 4K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다 잡았으면 제너레이트 이미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자켓, 셔츠, 바지, 신발 하나하나가 다 분리가 되었고 가려져 있던 부분까지 깔끔하게 보강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디테일 보존 플러스 아웃페인팅 조합에 미친 결과물입니다. 앞서 룩싯에서 기술적 놀라움 세 가지를 함께 짚었었죠. 언드레스도 똑같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차원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첫 번째, 착장 사진에서 옷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옷에 가려져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자켓 안에 가려진 티셔츠에 가려진 부분을 AI가 자동으로 아웃페인팅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을 통째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룩시트는 이미 분리된 사진을 정리하는 거라면 언드레스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추론해서 복원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위입니다. 두 번째, 정교한 디테일 유지 기술입니다. 추출 후에도 옷의 소재감, 패턴, 로고 모양이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룩시트에서 짚었던 그 디테일 보존 능력이 언드레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추출된 아이템들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가지고 깔끔하게 배치됩니다. 바로 룩시트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한다. 즉, 멀티모달 AI의 집합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기능인데 partial undress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뭔가 더 정밀해 보이죠? partial undress는 한마디로 원하는 의류, 액세서리만 골라서 추출하는 정교한 모드입니다. 기존 언드레스가 다 벗기는 거라면 파셜 언드레스는 이거랑 이것만 벗겨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파셜 언드레스의 진짜 가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짚고 갈 건데요. 사진에 안 보이는 옷은 어차피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지가 안 보이는 4분의 3 사진에서 바지 빼기 이런 건 사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파샬의 진짜 무기는 보이는 부분에서 일부만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데모는 풀바디, 풀착장으로 갑니다.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이 모델이 입은 것 중에서 자켓이랑 가방만 마음에 든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럴 때 파샬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옵션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디 프레이밍을 풀바디로 놓고 파샬 패널에서 자켓이랑 가방만 체크해 줄게요. 그러고 보시면은 아래에 내가 선택한 항목이 자동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비율은 추출할 아이템이 두 개니까 2대 3을 선택해주고 제너레이트 해줄게요. 완성된 걸 보시면 풀바디에서 다 보였던 옷 중에서 딱 자켓이랑 가방만 룩시트에 담겼어요. 이너도 스커트도 신발도 반스타킹도 안경도 다 빠졌습니다. 이게 파샤 AI의 진짜 강력함이에요. 골라서 뽑는 능력, 나중에 트라이온 할 때 그 자켓이랑 가방만 내 사진에 입혀볼 수도 있고 다른 아이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코디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번엔 진짜 미니멀하게 상의만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파절에서 상의만 체크를 해주고 결과물에 한 아이템만 들어갈 거니까 비율은 1대1이 가장 예쁘게 떨어질 것 같네요. 정사각형 안에 옷 하나가 정중앙에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티셔츠만 뽑아서 룩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없는 아이템은 아무리 체크해도 추출이 안 돼요. 실제로 사진에 존재하는 항목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짚고 갑니다. 이 기능이 왜 대단하냐면요. 첫 번째,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미지 안에서 그것만 콕 집어내서 정확하게 추출하는 능력. 진짜 멀티모달의 끝판왕입니다. 두 번째, 인터페이스가 진짜 직관적이에요. 카테고리별로 항목이 정리돼 있고 아래에 내가 뭘 골랐는지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 핵심 기능 룩싯과 언드레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광고 하나만 할게요. 진짜 짧게 갑니다. 제가 지금 와디즈에서 영상 프롬프트 1064개 모음집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픈한 지 하루 만에 전자책 부분 트렌드 1위, 목표 금액 1000% 이상을 달성했고, 현재는 1925%를 달성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배경에 흐르고 있는 이런 영상들 다 그 모음집 안에 있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영상 AI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수백 시간을 허공에 태우고 또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시는 거 제가 그 길 다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모았습니다. 고생은 제가 다 했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영어 프롬프트, 한국어 번역 프롬프트,
한국어 I2V 프롬프트까지 야무지게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역대급 이벤트를 구성했습니다. 펀딩에 참여해주시고 리뷰까지 적어주시면 나노바나나 프롬프트 100개 이북이랑 카메라 비법 매직 프롬프트 이북까지 제가 무료로 뿌리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팀이랑 1대1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패키지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북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에 영상 하나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펀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자, 광고 끝!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패션에 특화된 AI는 솔직히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이 룩싯 언드레스 파셜 언드레스 조합은 아보카도 AI, 패션 AI만 가지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룩싯으로 내가 가진 아이템을 룩싯으로 정리. 둘째, 언드레스로 착장 사진 한 장에서 모든 아이템을 분리. 셋째, 파셜 언드레스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정밀하게 추출. 이 세 가지가 다 아보카도 AI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만의 디지털 옷장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써보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에서 아보카도 AI, 패션 AI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걸로 접속하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영상을 찍었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만든 이 룩시트를 가지고 트라이온으로 다양한 모델 캐릭터한테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다룰게요. 4K 화보 뽑는 과정까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I 크리에이터 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